조정교육 행위자이다. 틀린 것은 시가 조정교육 행위자 그러면 행위자 그러면 차분히 생각해. 시가 조정교육 행위자 그러면 행위 그러면 개발행위요. 개발행위를 두 가지 나누면 더지개 사업, 비더지개 사업. 시가 조정교육 더지개 사업은 국방성의상 불가피, 중행정 요청, 국장이 인정한 것만 허용. 비더지개 사업은 법정된 행위 안에서 허가받아 가능하다. 허가 외에는 뭐다? 모두 금지다. 해봅시다 이제. 자 1번. 시가 조정 간의 더지개 사업은 국방성의상 사업성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중행정 요청에서 국장이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더지개 사업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다. 5. 2번. 농업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즉 행하는 축사, 퇴비사, 잠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타서 시장소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법정된 행위 한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다. 법정된 행위는 뭐가 있다고요? 만능. 만능이 뭐예요? 네, 공용, 공고용, 국방군사. 두 번째, 주민생업. 주민생업은 농업인 관련, 농업 관련. 세 번째, 문화재 관련. 네 번째, 지하자원 관련. 그러면 2번은 뭡니까? 주민생업 아닙니까? 주민생업.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오, 그래야지. 3번, 건축법에 한 신고로서 건축에 가름하는 행위는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다의 시장구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허가 외에는 뭐다? 모두 금지다.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다. X. 4번.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 시장 군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 조정구역 지정 목적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허가 조건으로 적용 등 조치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죠. 5번. 시가 조정구역 허가받지 않고 개발한 자는 이 공법은 벌칙을 욕심내 벌칙이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옵니다. 예. 자주 나옵니까? 자주는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오고 간혹가다 나오는데 그 벌칙을 욕심내면 무슨 현상 나오냐 그러면 중개사법 벌칙이 많아요, 작아요? 거의 고박이 6배를 무슨 수를 하냐고. 그것도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 벌칙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 얼마입니까? 야, 그거는 다음 주 공부니까 안 했는데 이러지 말고. 네. 2년? 2년 30%. 2년 30%. 토지 허가제 2년 30%고 그 벌칙만 얘기하고 나머지 벌칙은 설명한 적도 없다고. 하나 있네. 정확히 타인 토지 출입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방해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3년 3천이요. 어차피 모르겠다. 공법은 무조건 미리 뭐라고? 3년 3천. 그 두 개 빼고 나머지 어차피 모를 때는 어쩔 거야. 그거 암기 못하는데. 근다고 중개사법처럼 암기할 수도 없는 거고. 고박 6개를 어떻게 하냐고. 어쩌다 한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5번처럼 나오면 패스요. 시가 조정기 허가받지 않고 몰라. 무조건 뭐라고? 3년 3천. 맞든가 말든가 그렇게 밀어넣어. 맞든가 말든가. 답은 몇 번이요? 3번입니다. 3번. 33번. X인데 33번은 X.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뭐를 알아야 되냐면 시가 조정구역은 뭐가 안 돼요? 주택의 신축이 안 돼요. 시가 조정구역은 주택의 신축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주택의 신축은 안 되고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100 이하의 증축이 되는데 안 나온다는데 왜 설명합니까? 지금 작년에 합격해가지고 오픈한 학생들이 지금 한참 문 닫고 있어요. 왜? 제가 한 사람 바꾸실 테니까 한번 전화 한번 해봐요. 왜 문 닫느냐고? 안 되니까 망하니까 못하니까 지금 정도 되면 못 버티고 지금 정도 되면 제가 문 닫기 시작한다고 지금 정도 되면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안 나오지만 문을 안 닫으려면 하나씩 알아야 된다고. 시가 조정구역은 주택 신축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실무에서 필요합니까? 여기 시가 조정구역 가서 중개할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시가 조정구역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대전 가면 대전 학화지구라고 유일하게 그 동네가 시가 조정구역 좀 남았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중개 안 하면 되는데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 그러면 자 용도 지구 중에서 뭐가 붙어 있으면 좋은 땅이라고?
최저, 또 취락, 또 개발진흥.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가 붙어있으면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땅이라고. 자, 여기가 자 계획관리입니다. 용도 지금 계획관리인데 뭐가 붙어있어요? 개발진흥지가 붙어있어요. 좋은 땅, 나쁜 땅? 아주 좋은 땅, 아주 좋은 땅. 좋은 땅이요. 여기에다가 연립을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파트는 돼야 한대요? 아파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봐야 된다. 봤다 하고 봤다고. 그냥 봤어요, 이제 봤어요. 돼야 한대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녹지 밑으로는 몇 층밖에 안 된다고. 4층밖에. 2층짜리 아파트 본 것 같죠? 아파트는 기존이 몇 층이라고? 5층 이상이니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럼 연립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다세대? 있다고. 그럼 이런 데 때 연립 다세대 지어서 분양하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그러니까 이 땅은 좋은 땅이니까 이 땅 나오면 의뢰인이 와가지고 연립 다세대 짓기 좋은 땅 있으면 해주세요. 중개를 딱 했다, 중개. 여기 분명히 사장님 다세대죠? 아, 된다니까. 계획관리 자체가 되는 거고, 공법 선생님이 그랬는데 개발 진흥주 나오면 진짜 좋은 땅이 됐다니까. 왜 좋은데요? 물론 하여튼 좋다니까. 공법 선생님 거짓말 안 하니까. 좋다니까. 이 사람이 딱 사가지고, 자, 여기에다 나 다세대 제도 분양했지? 다세대 건축하려고 우리 믿고 허가 신청을 딱 했어요. 허가가 나와야 안 나와요? 허가가 나와야지. 당연히 나와야지. 나와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쩜 허가가 안 나오냐? 자, 계획관리하고 개발진흥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개발이 이깁니까? 얘가 더 힘이 세나요? 계획관리보다? 얘가 셉니까? 왜 얘가 세대요? 글자가 맞아요? 이 계획관리는 뭐고? 지역이고 얘는 뭐고? 지구고. 지역을 보고 지역 이한 제한 무슨지 아니요? 일반적인 제한. 법으로 따지면 일반법. 누구만 만나면 밀린다? 특별법만 만나면 특별한 애를 만나면 밀린다고. 그러면 지역이 특별해요? 지구가 특별해요? 지구가 특별하다고. 그러니까 둘이 만난다 그러면 둘이 규제를 똑같이 해요. 건축 제한도 똑같이 하고 건폐율도 똑같이 하고 영준율도 똑같이. 그러면 건축 제한이 충돌할 거 아니에요? 건폐율도 충돌할 거 아니에요? 영준율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전부 다 뭐 쓴다고? 지구 거 쓴다고. 지구 거. 이렇게 둘이 붙어 있으면 뭐가 얘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 없는 거하고 지역은 없는 거하고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개발진흥지구에서 개발진흥지구 타도 된다. 아, 당연히 된다지. 여기가 주거개발진흥지구다. 당연히 되겠지. 되겠지라고 중개했는데 간혹 가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왜 안 되냐? 개발진흥지구 행위자는 뭘 한다고요? 개발 지구단위. 목소리 작아지지 말고 뭐라고? 지구단위 계획과 관계법률이야. 뭐라고? 개발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에 의해서는데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가 있다고. 미수립. 지구단위나 개발계획이 미수립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답니까? 법에서 뭐라고 했는가? 그때는 지자체 조례였네. 조례. 그러면 대한민국 지자체 조례는 100% 시가화 조정계획 따라간다고. 시가 조정계획 행위자를 적용한다. 시가 조정계획 주택이 신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래서 신축허가 안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시가 조정계획에서 중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개발진흥지구가 중개할 때 많이 걸리는 거고 얘가 많이 걸리는데 좋은 땅인데 간혹 가다가 신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왜 안 되냐 물어보면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그러니까 이게 수립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수립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하고 수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어쩐다고? 중개하면 안 된다고. 그 땅은 수립이 안 돼 있다. 그럼 어쩐다고? 주택의 신축도 안 된다. 시가 조정계획이 여러분이 배운 내용 중에서 규제가 최고 강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법 시간에 배운 내용 규제가 최고 강한 게 뭡니까? 하나만 딱 찍어봐요. 제일 강할 것 같은 거. 자연환경 보존정은 주택이 신축이 됩니다. 그래도 농어가 주택은 돼요. 여기는 그것도 안 돼요. 규제가 최고 강한데 어딜까요? 그러면 보존지구 중에서 생태계 보존지구가 규제가 최고 강해요. 생태계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는 사람 출입도 일반 출입도 들어가 힘들다고.
출입할 때도 허가받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사람 출입이 허가받는다 그랬는데 무슨 놈 집 짓겠냐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생태계 보존지구가 가장 규제가 강하고 두 번째 뭡니까? 얘다 그러고 생각하면 된다고. 시가, 화조종교. 뭐가 안 되니까? 주택이 신축이 안 되니까. 그린벨트는 게임이 안 돼,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는 규제가 많이 풀린 거, 그린벨트는. 그러니까 시가 조종교 뭐가 안 된다? 주택의 신축이 안 된다. 그래야 이해를 갖다가 제대로 중개할 수가 있다니. 이 땅이 매물로 땅 나왔는데 이게 개발지는 진행돼 있다. 빨리 봐라.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기 수립돼 있나 안 됐나 확인한다.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전화 한 통 하면 다 알려줘. 전화 한 통 하면. 어디에다가 시청에다가 번지수 딱 대고 몇 번지 무슨 일 몇 번지 지구 단위 수립돼 있습니까? 아니요. 개발기 수립돼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끊어요. 그 다음 뭐라고? 절에다. 절을 뭐라고 한다? 시가와 조종교. 시가 조종교 어쩐다? 주택 신축이 안 된다. 그 상태에서는 그 땅은 아예 쓸모가 없는 땅이 된다. 이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3번에 1번인데 지금 33번 시험에 안 나와요. 1번인데 왜 설명했는가? 단독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법 내에서 노후가주택 안 돼요. 주택의 신축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가전 규제가 아주 강한 지역이요. 그건 하나 알고 있으면 좋고 34번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틀린 것은 1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지정한다. 공유수면만 그럽니까? 인접 토지도 포함합니까? 인접 토지도 포함합니다. 2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무슨 법? 수산자원관리법. 법명칭 딱 잡아줘야 돼요. 건폐율은 40 이하, 영정률은 8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절여로 따로 정한다. 배운 적 있으면 없음? 없음. 당황하지 말고. 시험 문제 처음 보는 지문 나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항상 어쩌라고요? 나는 답만 찾는다. 답만 그 생각해야 돼. 3번이 맞든가 말든가 밑에 2개 더 남았으니까 답만 찾겠다고.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장이 도시관리 지정한다. 이러면 3번에서 왜 고민을 했을까? 후회스럽죠. 누가 한다? 해수부 장관이에요. X. 5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관리계획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맞는 말이요. 틀린 것은 4번이고 그럼 3번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번 같은 거 공부 안 해요. 35번입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이다.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거는 것은 작년에 입지규제가 작년에 신설되고 우리 시험 안 나왔지만 간평시험에 이런 형태를 땄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는 적이 아닌 적은 해가지고. 그러면 1번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의 중심적. 돼야 안 돼요? 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주로 주상공인가요? 아니면 주로 녹관농장가요? 네, 주상공입니다. 주상공. 도시의 가장 중심지예요. 2번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에서 1km 이내. 되죠? 3번. 자, 3번. 도정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적으로 정비가 시급한 적? 되고. 4번.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적? 되고. 하나가 빠졌죠? 5개 있었는데 4개 다 요건에 다 들어갔어요. 4개 다 맞다. 지금 하나가 빠진 좀 더 봅시다. 36번입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입지기재 최소구역 행위자는 용도 지역지구에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 용도, 건폐율, 영도율 높이 등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입지기재 최소구역 정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행위 제한은 어디서 정해요? 아니. 예,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어떻게 해요?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은 어떻게 해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어떻게 하냐고. 자, 개발제한구역 안에 단독적으로 신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어요. 그렇게 뻥치지 말고 어떻게 대답하라고?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그렇게 물어보라니까. 본인이 대답하지 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왜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여기 없고 어디에 있으니까? 개특법에 있으니까. 개특법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 단독주택의 신축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모르면 물어보라고. 뭐라고 물어보라고?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요? 우리 시험범위라고, 시험범위. 시험에 나온다고 우리 시험범위니까 알아야 되고,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입지규제 최소 구역 안에 행위자를 어떻게 해요? 그거 알아야 된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을 해봐요. 도시관리계획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라고. 아니다고. 쉽게 생각해야 돼, 쉽게. 아니, 그렇게 엉뚱한 데 가보지 말고. 여기에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물론 개발행위지. 행위 그 자체가 개발행. 뭐라고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면 뭘 만들어야 돼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뭘 만들어야 돼요? 계획 만들어요, 계획. 지구 단위, 우리가 개발? 지구 단위.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단독주택이 돼야 안 돼요? 해요. 이렇게 뻥치지 말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단독주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물어봐야 된다.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시청은 무슨 시청이 아니, 지구 단위 계획을 봐야지, 지구 단위 계획을. 아니, 그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숙박이 되는지 단독이 되는지 봐야지. 뭘 봐야지? 지구 단위 계획을 봐야지.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다 나온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여기서 뭐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지구 단위 계획을 보라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입지규제 최소 구역 안에 행위자는 뭐래요? 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하는 것이 계획이. 궁금하면 여기 바로 여기서 뭐가 돼, 안 돼, 이게 다 돼 있다,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1번이 물어본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1번이. 입지규제 최소의 행위자는 용도, 지역적 이런 게 왜 나오냐고. 나오든가 말든가. 뭘 한다고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한다. 강화 완화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안에 행위자는 뭘 한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1번은 5가 되는 거가. 2번 국장이 도시관리계 결정하기 위해서 관행장과 협의할 경우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10일. 광역기본계관리계 며칠? 30일. 입지규제는 조속하라고? 10일. 자, 의제된 사항 며칠? 20일. 의제 그러면 20일. 건축법은 15일. 그렇게 정리해놔야죠. 그러니까 얘는 10일 맞는 거고.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 10% 이내 변경은 시, 도의사가 도시관리 결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은 누가 해요? 국장이. 변경은 누가 해요? 국장이. 경미한 변경은 시도의사. 얼마가 경미해요? 면적의 10% 이내. 건폐 용적률 20% 이내.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면적의 10%는 경미를 봐가지고 누가 하고? 시도가 하고.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뭐가 생각나요? 네, 추구, 복대, 미대. 주택의 배치, 부설주차장, 복대, 복리시설, 부대시설, 미대, 미술작품, 대지, 조성 기준. 그러니까 공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얘는 X고.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된 적은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을 본다. 그래야죠. 37번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주, 구역에 용도, 지역주에 걸칠 때 다음 설명이 다 틀린 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면 330이야. 가장 작은 게 330이야. 도로 띠 상업 660이야. 있으면 없으면 처음에 안 나와요. 있으면 건축 제한은 어디로 가고? 큰 쪽 가고. 거음별 영동률은 가중평균이다. 가중평균. 단 건축물이 미광고도 걸치면 건물들이 전부 다 미광고도. 그게 1번이요. 2번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에 걸치면 건물 전부 방화지구 가대. 방화지구가 그 밖의 지구 경계 방화벽 걸치면 방화벽 구에 가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대지가 녹지 지역 내에 걸치면 무조건 각각이요. 녹지 안에 건축물이 미광고도 걸치면 건물 대지 미광고도. 녹지 안에 건축물이 방화 걸치면 건물 전부 방화. 이게 이렇게 37번 2론 문제 나올 수도 있고 38번 계획사 문제 나올 수도 있고 2론부터 갑니다. 2론. 틀린 것은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친 경우로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도로, 띠, 상업 660 이하인 경우 전체 대지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어쩝니까? 맞고. 2번 위 일의 경우 전체 대지의 거음별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용도 지역 등별 거음별 용적률 가중평균값 적용이다. 결론은 가중평균 5. 3번 건축물이 경관지구나 고도지에 걸쳐 있는 경우 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경관지구는 뭐가 나지? 미관지구 고도지구. 미관지구 고도에 걸쳐 있으면 건축물의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고도지구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번 틀리고 4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건축물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는 거죠. 5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가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용도 지역의 건축 및 토지에 관한 적용한다. 대지가 녹지 걸치면 무조건 각각 38번입니다. 천의 대지가 700은 2종, 나머지는 300은 1종 있을 때 이 대지 전체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선대고 풀어야 돼요? 그냥 눈으로 해야 돼요? 그냥 눈으로 암산해야 돼요? 아니면 써야 돼요? 그냥 암산해도 될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써봅시다.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인데 대지 면적은 1000 좋고 자 그러면 지금 연면적은 뭐가 연면적이요?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 연면적이요. 자 대지 면적이 처음에 자세히 써줄까요? 700 곱하기 용적률 몇이요? 얼마요? 150 1.5 플러스 300 곱하기 얼마요? 용적률이 101 얼마입니까? 1050이죠. 얼마입니까? 300이네. 그럼 얼마입니까? 1350. 그럼 몇 프로요? 135%. 135%. 이거 135%인데 시험장 가서 도대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 이런 것은 눈치로 풀어. 눈치로. 생각나면은 풀고. 대지 면적이 1000인데 자 700은 용적률 몇 프로고? 150%고 자 300은 용적률 몇 프로고? 100%다. 100%. 만약에 이거 반띵 하면 몇 프로 나오겠습니까? 500 했다 그러면 500은 딱 반이니까 반. 그럼 몇 프로요? 125%. 125인데 자 면적이 500이 아니라 700대 300이니까 위로 살짝 가겠어요? 밑으로 살짝 가겠어요? 눈치상 위로 살짝. 그러면 150보다는 훨씬 작아야 되고 125보다는 높아야 되고 봅시다. 뭐 있네? 135밖에 없네. 눈치로 풀어도 풀겠다. 눈치로 풀어도. 만약에 135, 136, 137, 138, 139 이게 나오기 힘들겠지만
이 정도 나오면 눈치로 그냥 계산 않고 눈치로 빤히 봐도 나오겠다고. 그럼 39번. 39번 그냥 눈치로 해볼까요? 눈치로? 자, 봐봅시다. 39번. 자, SC에서 갑이선 천의 대지는 일정 일반적이 800. 자, 일정의 한쪽에 800이 있고, 이정이 얼마 있어요? 200씩 걸쳐 있다. 자, 갑이 대지의 건축의 최대 연면이 1600일 때, SC 절에서 정하는 일정의 용적률은, 이건 그 문제가 아니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하면 연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뭐다? 연면적이다. 자, 그러면 일단 대지 면적 얼마 가지고 있는데요? 1000 가지고 있는데 800하고 200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한 바퀴 빙 돌면 답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 연면적 써놓고 숫자 있는 거 다 집어넣고 한 바퀴 빙 돌리면 답 나온다고. 자, 써봅시다. 2종에 1종에 800이 있고 2종에 200이 있는데 갑이 대지의 건축한 최대 연면적이 얼마다? 1600이 있다. 다 써놔보자고. 자, 1종의 용적률은 1종의 용적률 얘가 얼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절에 가져가는 2종의 용적률 얼마다? 200이다. 그럼 끝났네. 1 얼마요? 4. 1600에서 400 빼면 얼마요? 1200. 자, 800 곱하기 얼마니까 1200 나왔을까요? 안 되면 2양 해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입니까? 이게 안 되면은, 중개사 좀 어려워요. 이게 안 되면. 얼마 나옵니까? 아니, 눈치로 봐도 1.5 나오면 1.5. 안 되면 이걸 나누라니까, 나누라니까, 얼른. 여기에 또 800 이러고 나누면 될까? 2양 해가지고 나눠주면은. 그럼 얼마 나와요? 1.5. 아주 쉬운 문제 생각했는데,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자, 40번 또 해봐요. 갑의 대지는 2종과 자연녹지 있으면서 총 면적은 1000이다. 2종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일 때 갑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써놓고 한 바퀴 빙 돌리면 답이 됩니다. 대지 면적 1000 가지고 있고, 자, 써봐요. 2종하고 자연녹지 1000인데 2종하고 자연녹지가 있는데 2종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이다. 이렇게 했더니 얘가 얼마 나왔다? 1000 이러고 나왔다. 갑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이게 총 얼마냐? 이거 찾는 거네, 이번에는. 이랬을 때, 자, 자연녹지 용적률은 몇 프로고? 50%고, 0.5다. 2종의 용적률 몇 프로다? 200이다. 이름 시작하면 되겠네. 얼마 곱하기 2 하니까 1000 됐을까요? 500. 1000에서 500 빼면 얼마일까요? 500. 500에서 0.5 하면 얼마일까요? 250. 1000하고 250 더하면 얼마일까요? 1250. 써놓고 돌리면 무조건 답 나와요. 1250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41번입니다. 연면적 1000인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국계법령상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자, 해당 대지 40%는 일종, 60%는 자연녹지. 얘가 지금 대지 얼마 가지고 있대요? 1000 가지고 있는데 40%는 일종, 얼마입니까? 400이지.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녹지. 그러면 600이지. 자, 써놓고 그 다음에 일종의 용적률은 얼마고? 80%고 0.8이고 자연녹지는 얼마고? 0.5고. 그럼 얼마입니까? 48에 32, 65, 30. 얼마네, 그러면? 620이네. 42번. A시의 소재가 있는 갑의 대지는 1200으로 그림 같은 준주가 일반 상업에 걸쳐 있다. 갑이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단 A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 상업의 용적률은 800이고 준주거 용적률은 500이다. 이외에 건축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가 뭐 찾으라고요?
최대 연면적은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자, 그림을 이거는 이 문제 만든 사람이 지금 원래 이거는 기출문제였고 일반 상업지역에는 미관지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복잡하게 지금 빼버렸어요 보니까. 그럼 이 그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문제는 자 지금 준주가 얼마 있고 800이 있고 상업이 얼마 있고 400이 있고 400이 있고 준주가 용적률 몇 프로고? 얼마라고요? 500. 그럼 상업의 용적률 몇 프로예요? 800. 이러면 끝났지 그러면. 얼마입니까? 5, 8에 40. 얼마입니까? 4, 8에 32. 얼마입니까? 7,200이지. 7,200. 그림의 의미가 없어요. 그림을 주려면 이게 지금 기출문제니까 그 단서 조건을 안 뺐어야지. 원래 이 문제 나올 때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 만든 사람이 이 조건 그대로 놓고 거기에다가 자 상업지역은 전부 다 미관지구의 상업지역이면서 거기가 미관지구요. 상업지역은 전부 다 그쪽은 미관지구다. 미관지구. 그러면서 미관지구는 5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준 거예요. 이랬을 때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그러니까 이 문제 만들 당시는 기출문제 보게 되면 이런 문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쫙 해가지고 자 여기 뭐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있다. 쫙 해가지고 이쯤 해서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뭐다? 미관지구다. 대지 면적 얼마다? 400이다. 준주가 얼마다? 800이다. 실제이냐? 아주 나쁜 사람이 이것은. 여기는 상업적이고 미관지구고 400이고 이거는 준주거가 80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지의 건축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자, 준주거 800이죠. 800 곱하기 건폐율 아까 건폐율 얼마입니까? 건폐율은 뺐네버린 건폐율이 얼마였냐 그러면 준주거 건폐율이 건폐율 용적률 말고 이 문제 만들 당시에 건폐율이 70이다. 0.7 얼마 나옵니까? 7, 8에 56. 그러면 일반 상업적은 대지면 400 곱하기 이게 얼마를 줬냐 그러면 0. 무슨 상업이요? 일반 상업 0.8 얼마 줍니까? 4, 8에 32 320 둘 다 얼마입니까? 880. 그럼 얘 말 0.6을 주면 얼마입니까? 6, 8에 48. 얼마야 그러면? 480. 이러면 얼마 됩니까? 800 되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건폐율은 준주거 건폐율은 60을 주고 준주거 건폐율 60 주고 상업적의 건폐율은 80을 줬다. 이 대지의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이러고 냈다고 문제가. 좀 복잡했다고 이 당시에. 문제 이렇게 내놓고 이제 풀어. 그러니까 우리는 풀어야지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준주거 건폐율 얼마고 60이니까 얼마까지 된다? 480. 상업적인 건폐율 얼마니까 80이 얼마 된다? 320. 두 개 더하면 건축 면적이 얼마다? 800이죠. 800. 한 층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한다? 800. 건축 면적이 최대 얼마까지 간다? 800까지. 800을 지금 여기 위가 뭐라고? 준주거 800. 800을 여기다 이렇게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주거 얼마라고? 800. 800을 여기에다 이렇게 준주거에다 이렇게 다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뭘 말하니까 여기가 800이라니까 여기다 800을 올릴 수 있냐고 없냐고? 있지. 뭘 고민해요? 이쪽 땅이 얼마라고? 800이라고 800. 여기가 800이다 그러면 여기에다만 해가지고 800을 다 올릴 수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여기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용적률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얘기지. 여기에다만 다 올리면 되니까. 준주거는 몇 층까지 간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올려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 용적률 800에 자 대지 면적 800에 아까 용적률 얼마 줬다고요? 500 얼마 되고 4000. 자 여기는 상업적이 얼마라고요? 400.
용적률 얼마 주고 800 얼마요? 3200 얼마입니까? 7200. 한 층에 800씩 해가지고 7200을 올릴 수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없기는 뭐가 없냐고. 있다니까.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갖다가 여기다 다 안 짓고 이만큼 해가지고 자 여기 거쳐가지고 이렇게 일부를 거쳐가지고 건축했다 하죠. 이렇게 걸쳐가지고 해가지고 자 지금 건축 면적이 얼마 나왔다? 800 나왔다. 일부가 어디 걸렸어요? 미관지고 하게 되면 몇 층까지밖에 안 돼요? 해놨잖아요. 여기에다 지금 몇 층까지 가능하다고. 차라리 5층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 층 면적 얼마고? 800이고 허박이 몇 층까지? 5층까지. 얼마입니까? 5, 8에 40. 차라리 4층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수험생들이 7,200을 썼겠냐? 4,000을 썼겠냐? 지금 이런 얘기요. 미관지구를 왜 줬냐? 미관지구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는 게 뭡니까? 최대 연면적은. 그러면 최대로 이 조건대로 하면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요? 7,200. 이 조건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요? 4,000. 근데 법에서 건축물이 미관지, 거기 지금 건축물이 미관지에 걸쳤다 안 걸쳤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최대 연면적 얼마까지 가야 돼요? 예, 우리는 뭘 써야 돼요? 7,200을 써야죠. 이걸 쓰고 난 상태에서 4,000 쓴 사람 어찌해야 돼요? 이신청해야 돼. 이신청. 문제 자체가 부정확하다. 건축물이 미관지에 걸렸다 안 걸렸다 말이에요. 건축물이 미관지에 걸친다 그러면 5층까지밖에 못하니까 얼마밖에 안 된다. 4층밖에 안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 이의제기하죠. 안 하겠습니까? 해야지. 이의제기해가지고 4,000 더 답이다. 이러고 이의제기하니까 출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들은 척도 안 해줘. 뭔 배짱인지 아예 안 받아준다고. 문제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정답이 없는 걸 해야 된다. 그런 요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답 2개를 해야 된다. 그런 요구도 하고 근데 어쩐다고? 들어주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는 최대를 구하려면 최대를 구해놓고 일단은 7,200을 찾아놓고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 조건 그대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복잡하니까 그 말을 빼버렸어 보니까 문제에서. 근데 이게 기출문제 있으니까 기출문제 풀 때 그런 문제 있다는 얘기요. 2가지 조건인데 저리하면 4,000인데 건축물이 미관지에 거쳤다 그런 말은 따로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하게 되면 구역 끝났습니다. 구역 또 구역 봅시다. 자 36페이지입니다. 요약지 36페이지 용도 구역에 관한 사인데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지구에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그러니까 구역은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해요.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그러면 구역도 완화해 주는 게 있습니까? 평소에는 생각 없이 지역지구의 강화 완화 그러는데 구역에 뭐가 있다고? 용도 구역에 뭐가 있어요? 개, 시, 수, 도. 이제 불안한 모양의 말하기도 개, 시, 수, 도, 입. 자, 이 중에서 개발제한격은 규제를 강화해요, 완화해요? 강화. 시가 조정격 규제 강화해 완화요? 강화. 수산자원 강화해 완화요? 예, 몰라요. 도시자연보호구역은 규제가 강화해 완화요? 강화. 입지규제 강화해 완화요? 완화. 그러니까 이해하고 얘가 둘이 규제가 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왜 그러냐 그러면 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 대부분 바닷가 인근은 농림지역이 뭐예요? 농림지역 하면 짝을 뽑아요.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이나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이나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법의 진흥과 산림보전. 그러니까 바닷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바닷가는 주로 뭐예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선, 문화재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 그러니까 바닷가는 대부분 뭐다고? 자연환경 보전이죠. 자연환경 보전이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산꼭대기 있겠어요? 바닷가에 있겠어요? 바닷가에.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대부분 뭐더라고? 자연환경 보전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일반 주택에 신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만 돼요?
농어가 좋대. 농어가 좋대. 근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일반 주택 신축이 돼요. 규제가 완화된다고. 자연환경 보호전쟁의 건폐율 몇 프로요? 20%.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40%. 완화가 된다고, 완화가.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호전쟁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찍혀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그런 설명이 좋은 거라고.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 찍혀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해보면 이러지 말고 바로바로 나와야지 뭘 생각하냐고. 개발제한구역 뭐라고 그림을 찍겠다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 나쁜 거다. 자연환경 보호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찍혀있으면 좋은 거 나쁜 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찍혀있으면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지. 그런 해석을 해야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하게 되면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누가? 세무사한테 의뢰하면 글이 보내면 돼요. 글이. 등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법무사한테 보내면 돼요.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보낼래요? 공법사한테. 공법사가 어디 있냐고 대하면 그런 자격증이 돼.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문제만큼은 중개사가 직접 해결해야 된다고. 직접 해결하는데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전부 다 해결해야 돼. 이 내용 가지고. 그래서 용도 구역이 지역적인 자연을 강화하는데 완화가 뭐가 있습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완화되는 거고 또 하나 완전 완화는 뭡니까? 입지규제. 얘는 완전 파괴적인 거죠. 입지규제. 자, 먼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럼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하나. 국장이 도시관리 결정한다. 둘. 지정 목적이죠.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하고 도시주민의 자연환경 보존하고 도시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한다. 국방장관 요청해서 고안상 도시개발 제한한다. 그게 개발제한구역. 셋.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과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법이 뭡니까? 개특법. 그린벨트 안에 개발제한구역에 단독주택이 신축이 돼야 한대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왜 안 나와요? 시험법이 아니다. 왜? 개특법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지정권자는 시도, 첫 번째 얘도 문제 나온 게 하나, 둘, 셋 다 정해져 있다고. 첫 번째, 시도, 대도시가 도시관리 결정. 그 첫 번째요. 시도, 대도시가 도시관리 결정. 두 번째,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려고 지정한 게 뭡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 세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과 행위자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 그런 지문이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면 맞다 그래야지. 그 법이 뭐라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럼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 조정구역은 첫 번째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 결정.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장이 도시관리계 결정.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 시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무질서한 뭐를 방지하고? 무질서한 뭐를 방지하고? 시가 방지. 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에 무질서한 뭐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에 뭐를 방지하고, 무질서한 뭐를 방지하고? 확산 방지. 시가 조정은 도시지역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뭐를 방지하고? 시가 방지. 헷갈리면 안 돼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무질서한 확산 방지, 시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무질서한 확산 방지냐? 이 용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시험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시험에서는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가 무질서하게 커나가는 것은 그린벨트가 잡는다는 얘기고, 무질서한 시가 방지는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시가화 조정구역.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한다. 그 일정 기간이 몇 년이냐? 그럼 옆으로 가야죠. 몇 년이라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누가?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무엇으로? 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럼 이제 유보기한 10년 했다. 17년 딱 했다. 17년 되는 다음날 자동 실효다. 실효고시 한다. 그 밑에 박스 중요하게 잊으면 안 돼요. 실효고시 반드시 합니까? 반드시 합니다.
언제나 누가 합니까? 결정고시 한 자만 실효고시 할 수 있습니다. 실효고시 안 하면 실효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실효는 됩니다. 안 해도 실효는 됩니다. 실효는 100% 언제나, 공법상 실효는 100% 언제나 다음날. 실효고시 어디다 해요? 관보 또는 공보. 그 결정고시 한 자가 장관이었으면 관보, 지자체면 공보. 그 박스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공법 처음부터 어디 쓰니 다 쓰는 말이니까. 그럼 이제 행위자인데, 시과 조정계 행위자. 행위, 그러면 앞에 무슨 말이 빠져 있다고? 개발. 그러면 개발의 말 쓰지. 제가 뺀 게 아니고 법에서 뺐다고, 법에서. 왜 뺐다고? 생략돼 있다고. 우리나라 법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든지 그 정도는 안다 라고 생각하고 뺐다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중개하면서, 땅 중개하면서 그 터지 개발행위 허가 나옵니까?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리고 말하면 어쩐다고? 촌티 박박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전문가처럼 뭐라 행위허가 나옵니까?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분들이 다른 지방에서 실제 있었더니 행위허가 나오냐 얘기하니까는 내가 볼 때 이분이 그 말의 의미를 모를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써요, 이분이. 그래서 옆에 5명이 식사하는데 이분이 자격증 없이 업을 하는 거예요. 증 없이 업하는데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 땅은 행위허가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이 그 말의 의미를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궁금해서, 근데 사장님 그 행위허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 얼굴이 난처해진 거예요. 이제 빨개지는 거예요. 다른 업자들끼리 행위허가 그러면 아는데 이분이 공부하는 학생이 행위허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고 이쪽에 앉았다 이쪽에 앉은 사람이 대답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행위허가가 뭐냐고.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는 행위허가 쓰는데 행위허가가 뭐라고? 개발행위. 그 땅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옵니까? 이걸 갖다가 공무원들은 그 말 안 쓴다고. 행위허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래서 행위 앞에는 항상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개발이 그걸 알아야 된다. 개발행위. 그럼 우리는 개발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개발행위. 건물 건물 이거는 성격에 따라 나누면 두 가지로 뭐라고?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항상 이 연습해야 되게 시험 문제니까.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이 뭡니까?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요. 도시를 만드는 사업. 3개 있어요. 딱 3개. 우리나라 도시계획 사업은 딱 3개밖에 없어요. 하나, 도시계획 시설 사업. 둘, 도시개발 사업. 셋, 정비 사업. 이 3가지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처음 할 때는 도시계획 사업. 근데 이거 할 때도 도시계획 사업. 저거 할 때 도시계획 사업이 도로도 도시계획 사업. 공원도 도시계획 사업. 학교도 도시계획 사업. 그런 게 전부 다 뭐라고요? 시설이니까. 그런 게 시설이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에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무슨 법에서 누구한테 뭐 받아요? 그런 게 다 시험 문제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무슨 법에서? 국토개법에서. 누구한테? 국장시도 대도시한테 뭐 받아요? 실시계획 인가 받고.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법에서는 무슨 법에서 누구한테 뭐 받고?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법에서? 개발법에서.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뭐 받고? 실시계획 인가 받고. 정비사업 무슨 법에서? 도정법에서. 누구한테? 시정군수한테 뭐 받고?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 인가.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무슨 말 못 쓴다고요? 허가라는 표현을 못 쓴다.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이 말이 나오면 허가 이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요?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다 이 뜻이요. 허가 받는다 이 말 자체가 그것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다. 그걸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된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행위자 출발합니다. 1번 도시계획 사업이다. 시과 조정계에서 도시계획 사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요. 국방성 호기상 불가피 중행장 요청 국장이 인정하는 것만 허용. 그러니까 이게 좀 규제가 좀 강하다는 얘기요. 그럼 비도시계획 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개발행위 법에 정해진 행위에 한해서 허가받아 가능하다. 허가 외에는 뭐다? 모두 금지다. 그러니까 시과 조정계 행위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다. 그걸로 웬만한 문제가 풀려. 기출문제는.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다.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다. 그걸 딱 해야 된다고. 그러면 법에 정해진 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법에 정해진 뭐가 있는가? 그런 거는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시과 정거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근데 문제를 낼 때 출제자가 시과 조정구에서 비도시계 사업은 법정된 행위 안에서 허가받아 가능하다. 이렇게 내주면 좋겠지만 법정된 걸 법의 정의 하나를 쓴다고. 시과 조정구역 안에서 마을 해관은 허가받아 가능하다. 신고하고 가능하다. 임의로 할 수 있다. 시과 조정구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업인이 창고를 지을 때 허가받아 가능하다. 신고하고 가능하다. 그냥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써야 된다고. 뭔가를 갖다가. 그러니까 반드시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문제 푸는 방법만 알면 암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근데 그걸 갖다 대충 해가지고 주로 이런 게 된다. 뭐가 된다고? 만능, 공용, 공고용, 국방, 군사. 두 번째, 주민생업. 뭡니까? 농업인 관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 번째, 문화재 관련. 네 번째, 지하자원 관련. 규제가 강한 데서 주로 되는 게 그것들이라고. 그렇게 알아야 나중에 규제가 강한 데서 할 수 있는 게 주로 그런 거다. 그걸 알아야 나중에 다른 데 가서 그걸 써먹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다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허가 규정 보게 되면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다. 이게 문제예요.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 신고도 없고 허용이 없다고.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뭐 받으라고? 허가 받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렇게 경미한 행위는 허가 거부해서 안 된다. 그게 나온다고. 이렇게 작은 행위는 뭐 하지 말라고? 허가 거부하지 말라고. 무조건 허가라고. 그러면 허가 거부할 수 없다. 몇 개 있습니까? 많아요. 처음에 나오면 거기 있는 거 써가지고 물어보니까 거부할 수 있는 행위냐 없는 행위냐 그런 따지지 말고 이러이러한 행위에서 허가 신청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 거부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래 안 된다. 그 제도가 있다. 어디에 있다? 시가 조정구역.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린다고. 허가할 때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요. 적용 등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있다. 그러면서 2번 자요. 허가 신청 내용에 우리는 도시계획사업하고 비도시계획사업 둘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합니까? 무조건 도시계획사업. 이게 도시계획사업 뭐고 공익이고 비도시계획 사이인데 공사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합니까? 공이 중요해요? 사가 중요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위에 사냐 밑에 사냐. 공이 중요해요? 사가 중요해요? 공 그런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주로 공익이니까. 자 공이 중요해요? 사가 중요해요? 항상 둘은 어찌해야 된다? 예,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균형을. 어느 사람은 지나치게 강조 안 되는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뭐가 중요시? 붙었다 그러면 얘가 이긴다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전부 다 공익 사업이니까 이 일반적인 비도시 개발이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좀 허가가 안 나와요. 어디에서? 전국토에서. 무슨 법에서? 우리나라 모든 법은. 전국토에서. 이게 4번 나온 4번. 시가 조정구역 나오고 개발행 허가 나오고 도시개발법 나오고 도정법 나오고. 근데 그 나온 데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상식. 전국 어디 가든 간에 무슨 법이 되든 간에 비도시계획 사업하고 도시계획 사업이 충돌하면 얘가 우선하니까 이 비도시계획 얘를 갖다 허가하려면 이게 절대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 도시계획 사업하고 있는데 비도시 하려고 하는데 허가하려고 하는데 얘 지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어쩌라고? 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얘한테. 도시계획 사업 책임자 의견 듣는다.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래서 그 내용 밑에 2번이니까 이 말은 꼭 여기서만 한정한 거죠. 모든 법 우리나라는 다 똑같다고. 항상 허가를 할 때는 허가한다. 그 말 자체가 뭐라고? 비도시계획 사업. 허가할 때는 항상 어쩐다? 도시계획 사업 책임자 의견 드려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근데 그 말을 갖다가 협의해야 된다. 말 장난하니까 속지 말고 물어봐야 된다. 그 부분만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많다가 아니고 하나. 딱 하나 뭐 있다고? 산에 가서 뭐예요? 나무 타고 놀아요. 이러지 말고 산에 가서 뭐예요? 나무 베고 뭐예요? 산 깎고. 나무 벤다 뭡니까? 임목벌제 허가 신고. 또 산 깎는다. 산지 조정 허가 신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바보가 아니니까 암기하잖아요. 암기하니까 그 다음 말 바꾼다고. 산 친구가 뭐예요? 바람, 새, 나무 이름 하지 말고. 산 친구는 뭐예요? 시험 보는 측면에서 산 친구는 갑자기 왜 물어보냐 그러면 우리가 도시지역 안에서 폐지되는 법률 2개 있죠? 도시지역에서 도로법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OX요? 네, 도시지역 안에서 도로법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 그 진도가 다 끝났어요, 그거는. O라고 할래요? X라고 할래요? 표정이 안 배웠대 표정이네, 지금. 배운 지가 언제인데. 그 앞전 주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도시지역에서 도로법 전부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 일부, 접도격 적용 안 한다. 그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 일부 규정 적용 안 한다. O 그래야지 뭘 보면요. 도시지역에서 농지법 전부 적용 안 한다. X. 도시지역에서 도로법 일부 적용 안 한다. O 그래야지. 다시 도시지역에서 농지법 일부 적용 안 한다. O입니다. O. 농지법 일부 뭐하고요? 농지증만 적용. 농지증만. 도시지역 안에 농지지 들어갈 때 농지증 안 받는다. 단 녹지지역 안에 농지로서 도시계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 받아야 된다. 그걸 갖다 문제 낼 때 도시지역에서 농지법 일부 적용 안 한다. OX요? O. 도시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일부 적용 안 한다. OX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O 그러면 안 되지. 도시지역에서 일부 적용 안 한다는 도로법 일부, 농지법 일부. 그러니까 거기에 산지관리법 나온다고. 산지관리법 일부 적용 안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지. 시가 조정교 허가받으면 뭐 있는 거 본다? 나무 베고 상가 갖고. 그러니까 산지조정 허가하신 거 받은 거 본다. OX요? O. 그러니까 시가 조정교 허가받으면 산 친구 이제 뭐 있냐고. 농지 있잖아요. 농지. 그래서 농지 전허가 이게 나온다고.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 때 그런 걸 써놓는 거 산지 전형은 되지만 농지 전허가 의제되는 사이는 옛날 문제가 다 그렇게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산자원보호격인데 수산자원보호격은 묻는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누가? 해수부 장관이 무엇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 두 번째 행위자는? 네, 행위자는? 네, 수산자원관리법이다. 그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권자 누굽니까? 국장입니다. 도시지역 안의 복합적인 개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지금 개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풍물시장 개발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 옆에 좀 가게 되면 극장 있던데 보니까 그 극장 귀신 나오겠던데. 진짜 극장 귀신 나오게 생겨서 보니까 저거 누구한테 팔아가지고 건물 새로 짓든가 해야지. 저런 거는 도시 흉물이에요, 흉물. 그래서 건축법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저렇게 1년 동안 방치하면 이제 앞으로 철거시킵니다, 저런 거. 건축법에서 저런 거 철거시킨다고 이제. 철거 몇 년 내리고 안 하면 직접 철거해가지고 도시 미관이 저기 때 너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는 개발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돼. 개발 안 돼요. 우리 이 건물 몇 층짜리요? 이게 전국 방송만 아니면 우리 건물이 50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0층. 이 50층 지어야 되는데 진작 안 짓는다고. 여기서 50층 지어서 뭐 할 거냐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있는 이 일대가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왜 개발? 여기 무슨 지역이요? 옆에 시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 무슨 지역? 상업지역. 저렇게 소매 시장에 있으면 100% 무슨 지역? 권린상업. 바람말 권린상업이요? 그러면 권린상업이니까 뭐 위주로? 상업 위주로. 상업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필요하면 공장도 와야 되고, 필요하면 주택도 와야 되고, 주거지역이라고 주택만 있으니까 안 된다고. 공업지역에 기존에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 공장 전부 다 문 닫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공장 하지도 않아요. 전부 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근데 계속 공장만 지으면 그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상공이 문제. 주상공. 옛날에 지어졌던 주상공이 주거적 주거기능만, 상업적 상업기능만, 공업은 공업기능만 다른 기능이 들어오는 걸 얘들이 막고 있다. 어쩐다고? 이 틀을 깨자고.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뭘 만들었다고요? 입지규제. 입지규제를 뜬다? 최소화시킨다. 주상공 틀을 깨야 된다. 주거지역이지만 주거기능하면 개발이 안 돼요. 주거도 일부 넣고 뭐도 하고 판매도 하고 위락도 하고 숙박도 하고 관광도 하고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발하자. 그러면 개발이 된다고. 획기적인 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만든 제도가 입지규제, 입지규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지금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원주는 아마 안 들어오고 끝날 것 같아요. 누군가 나서 이걸 알고 떠들어가지고 지금 원주역 저쪽도 완전 상권 죽었죠? 중개하는 분들 저쪽에 건물 다 나왔죠 지금? 상권 죽어가지고. 그럼 어찌하죠? 다시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재개발 안 되거든요. 뭐로 가야 돼요? 입지규제 이런 게 들어가면 살아나요.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국장이 도시를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고 그 지역이 1, 2, 3, 4, 5, 5개인데 아까 시험 문제 4개 나왔잖아요. 4개. 자꾸 반복해서 읽어봐야 돼. 1번.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그 도시의 가장 핵심. 두 번째,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러니까 원주역 인근 싸잡아가지고.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대중교통의 결절지 만나는 데서 1km 이내죠. 4번, 노후 불량금리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역 정비가 시급하다. 5번,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구도시 대부분 중심지가 지금 재개발, 재정비가 안 되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입지규제 최소 지역에서 획기적으로 개발했다는 얘기고. 자, 봐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내용에는 몇 개 있어요? 흔히하지 말고 몇 개 있어요? 많다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도 포함되어 있다. 흔히하지 말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도 포함되어 있다. 없는 거 써놓고 묻는다, 묻는다? 안 묻는다. 왜 없는 거 써놓고 안 묻는다? 왜? 그걸 알아야 문제를 푼다니까. 왜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으니까? 몰라요. 그 사람도 모른다고. 뭐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있는 것만 써놓고 어쩐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실력으로 푸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 실력하고 뭐가 있어야 되니까? 눈치를 해야 된다고. 없는 거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개발법 가면 개발계획에는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그럼 출제자는 개발계획에 지구단위가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개발계획에 지구단위가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출제자가.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에 있으니까? 실시계획에 있으니까. 개발계획이 없고 어디에 있으니까? 실시계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문제 만든다니까. 없는 거 써놓고 물어볼 수가 없죠. 뭐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는데 저렇게 지금 옆에 있는 걸 끄집어서 네 가지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뭐라고? 있으니까 썼지. 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은 기본계획 결정이요? 관리계획 결정이요? 관리계획.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면 현재 우리가 여기가 지금 건물이 몇 층인데? 2층인데 여기 입지규제 하면은 20층 짓는다. 이익이 봐요 안 봐요? 이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사람이 많이 멀리 안 멀려? 멀리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평소에 아침에 몇 명 다녀? 5명 다니는데 2층이 몇 층 되면 20층 되면 몇 명 다녀? 50명. 저 도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늘려야 돼요. 사람이 많이 와주면 공원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기반시설 확장해야 돼요. 그때 들어간 돈은 누가 내겠습니까? 예, 누가 낸다? 이익본자가. 누가 이익 봤다? 여기 개발한 자. 근데 얼마 이익 봤냐? 500원 이익 봤다. 700원 내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자에게 부담할 시대.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해서 부담시키면 안 된다. 그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의 그러면 며칠? 10일. 날짜만 꼭 찍고. 변경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왜? 저희가 지정했으니까. 면적의 10% 이내는 경미로 봐서 시도 이상. 건폐율 용적률 20% 이내는 그것도 경미로 봐서 시도 이상. 숫자만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기준 누가 만든다? 국장이 정한다고. 폐지할 수 있다. 아까 했죠. 주부, 복대, 미대. 완화할 수 있다. 역정, 역사문환경, 학교, 정학교 행위자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해가지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 만드는 방법, 푸는 방법을 하나씩 이제 익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시작해야 우리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풀이 전까지는 문제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백날 이론 공부의 점수가 안 나온다고.
잠시 쉬고 그 밖에부터 다시 합시다.